자, 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 파트. 자, 성과평가 363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11번 3일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판매회사로서 분권화된 3개의 제품별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 중심점으로 설계되어 있다. 각 자산 정보는 다음과 같고 투자 수익률로 평가했을 경우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부서는 어딜까요? 가 있네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과 평균 자산만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게 영업이익에 나누기 투자된 자산 금액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휴대폰, 다음에 청소기, 냉장고가 있죠. 그래서 휴대폰 사업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5만원 나누기 투자된 자산 금액은 50만원. 그래서 5만원 나누기 50만원 하시면 10%. 청소기는 23만원 나누기 100만원 해서 23%. 냉장고는 22만원 나누기 200만원 해서 11%. 그러면 1순위는 청소기, 2순위는 냉장고, 3순위는 휴대폰이 되시겠네요. 그러면은 청소기, 다음에 냉장고, 휴대폰. 답안이 가는 거 4번이겠네요. 자, 다음 아래 계속 가볼게요. 자, 단기 경영지표이다.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영업이익 계산했었죠. 앞에서 영업이익하고 다음에 자산회전율.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매출액 이익률에 곱하기 자산회전율을 곱해도 율을 곱해도 결과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20% 영업이익률로 가셔야 돼요. 저 위에서도 영업이익 가지고 있으니까 곱하기 0.5회 하시면 10%. 답안이 1번. 뭐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13번 3일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자, 투자 수익률을 30%를 달성하기 위해서예요. 30%. 그러면 결국 이 공식은요, 매출액하고 지워져서 남는 게 영업이익에 투자된 자산 금액만 남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산식을 정리하면 영업이익에 다음에 좀 보기 편하게 투자된 자산 금액인데, 이 계산을 했을 때 현재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냐면은 24만원이고요. 다음 그러고 투자된 자산 금액이 얼마가 감소해야 되냐요. 그럼 이걸 일단 모르고요. 100만원이 아니라 얼마가 됐을 때 얼마가 줄어드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나오는 퍼센트가 몇 퍼라 그랬냐면은 30%래요. 되셨죠? 그럼 투자된 자산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4만원 나누기 30%를 하시게 되면은 투자된 자산 금액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24만원 나누기 30%를 하시면은 이 투자된 자산 금액이 얼마냐면은 80만원이시거든요. 그럼 투자 수익률을 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된 자산 금액이 80만원으로 줄어야 되니까 원래 100만원에서 80만원이 되시면 20만원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답안에 가는 게 1번입니다. 자, 아래 갈게요. 자, 14번 자녀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자녀이익법에 의해서 투자한이 부당하게 기각될 수 있는 준최적화 현상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투자수익률법이다. 반대예요. 제가 앞에서 말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투자 수익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준최적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자녀이익법이거든요. 그래서 1번 틀리셨고, 2번 투자자본의 가중평균 차입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한다. 요거는 경제적 부가가치 계산하시는 거예요. 투자자본에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곱한 다음에 이제 세후 영업이익 빼주시는 거. 요건 경제적 부가가치고요. 3번 자녀이익에 의해 채택되는 투자는 투자수익률법에 의해서 채택된다. 앞에 이론 문제 중에 그래서 자녀이익은 뭐 A부서가 되고 다시 투자수익률은 A부서가 되고 뭐 자녀이익은 B부서가 됩니다. 이런 문제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채택되시는 결과가 다르실 수 있어요. 답안에 가시는 게 4번입니다. 자녀이익은 영업자산으로부터 획득해야 될 최소한의 이익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래서 자녀이익 계산 공식이 영업이익에 마이너스 투자된 자산 금액에 곱하기
최저 필수 수익률. 자본 비용이죠, 결국. 그래서 요렇게 뒤에 공식을 보면은 투자된 자산 금액으로 최소한으로 달성해야 되는 수익 금액을 영업이익에서 빼시게 되면요. 최저 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나오실 거예요. 영업이익이 플러스일 때. 되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유보이익이라고도 부른다. 남는 이익입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아래 갈게요. 15번 갑니다. 15번 자녀이익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투자수익률법에 대해서 부당하게 거부되는 투자안이 자녀이익법에 대해 수락될 수 있다. 방금 위에 있었죠. 다음 2번 투자액의 최저 필수 수익률을 곱한 금액을 투자 중심점의 영업이익에 차감해서 계산한다. 방금 위에 산식 적어드렸었고요. 다음 3번 자녀이익법에 수락되는 투자안은 투자수익률법에 수락됨으로 틀렸죠. 답안에 가는 거 바로 3번. 4번 투자수익률법의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녀이익 개념이 출현하였다. 오케이. 답안에 가는 거 3번. 16번 자,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자, 1번 자녀에게 채택되는 투자안도 아니죠. 항상 채택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고요. 하부 경영자가 자신의 성과 측정치를 극대화할 때 기업의 목표도 동시에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부 경영자의 성과 측정치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를 목표일치성. 이거는 이제 앞에 책임회계 제도 할 때 했었죠. 다음 3번 자녀이익이 갖고 있는 준최적화 문제점을 극복하기 아니죠. 투자 수익률이 갖고 있는 준최적화 현상. 다음 그러고 아래 투자 수익률은 투자 규모가 다른 투자함을 비교하기가 좋다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틀리셨습니다. 자 아래 갈게요. 자녀이익 자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 투자된 자산금액 곱하기 최저 필수 수익률. 자 그럼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냐면은 7,000원이래요. 마이너스 투자된 자산금액이 얼마냐면요 2만원이래요. 곱하기 달성해야 되는 최소 수익률이 15%랍니다. 그래서 2만원 곱하기 0.2로 마이너스 7,000원을 하시면 다방의 자녀이익은 4,000원. 그래서 다방에 가는 거 3번. 자 아래 갈게요. 18번. 자 바로바로 가볼게요. 앞에 이제 문제 예제는 앞에 있었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아까 뭐 휴대폰 청소기 요구했던 거랑. 자 그래서 영업이익에 자녀이익법 계산하는 거예요. 투자된 자산금액에 곱하기 최저 필수 수익률. 다음에 군함사업부, 여객선 사업부, 화물선 사업부가 있죠. 군함권은 지금 영업이익이 10만원 마이너스 투자된 자산금액은 50만원 곱하기 최저필수 수익률 10%. 그러면 5만원. 자 여객선도 동일하게 쭉 하시면 돼요. 17만원 100만원 곱하기 10% 그러면 7만원. 화물선은 지금 23만원이네요 200만원 곱하기 10% 하시면 3만원. 그럼 순위별로 봤을 때 여객선 1순위, 군함 2순위, 다음에 화물선 3순위. 다방에 가는 거 여객선, 군함, 화물선. 다방이 2번이네요. 자 다음 19번 가볼게요. 19번 자 문제에서 쭉 나왔고요. 자녀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 자녀이익에 대한 비교는요. 자녀이익의 채택안은 신규 투자안과 최저 필수 수익률 이걸 자본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셨을 때 채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사업부 X는 현재 투자 부문의 수익률을 보다는 높으나 최저 필수 수익률에 미달한대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사업부 A는 최저 필수 수익률에 미달한다 그랬죠. 되셨어요? 뒤에가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업부 A 같은 경우는요, 지금 채택되시는 게 아니라 기각되실 거예요. 다음, 그러고 사업부 A가 아니네요. X네요. 마음이 지금 급해요. 벌써 지금 시간이 3시 반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자, 기각이고요. 아, 또 A라고 썼네요. X예요. 아시죠? 사업부 X. 자, 다음 또 갑니다. 사업부 Y는 최저 필수 수익률을 초과한다 그랬죠. 그럼 사업부 Y는 최저 필수 수익률을 초과한다 그랬죠. 최저 필수 수익률. 그럼 얘는 채택이겠네요. 그래서 사업부 X는 기각, 사업부 Y는 채택. 답안의 1번. 자, 다음 아래 갈게요. 자,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경제적 부가가치를 EVA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투자 중심점의 고유의 영업활동에서 세금, 타인자본, 자기자본까지 고려를 하시는 게 경제적 부가가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려를 했을 때 나오는 이익을 의미한다. 오케이. 되셨죠? 여기에서 타인자본이라는 건 부채인 거고 자기자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본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기 자본은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배당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회사의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이자 비용은 고려가 돼요. 이자 비용을 차감해서 이제 당기순이익 계산을 하시게 되는데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계정 과목으로서 배당금 비용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이 고려가 되지만 회사의 이제 자기자본 비용에 해당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하실 때 아무래도 자기자본 비용에 이제 들어간 비용까지도 되셨죠? 배당 이제 투자받고 배당을 돌려줄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성과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관점에서 등장을 하신 게 경제적 부가가치거든요. 그래서 1번 맞는 얘기시고 2번 EVA는 고유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순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맞는 얘기. 위에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3번 자기자본에 대한 자기자본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아니죠. 제가 방금 고려한다 그랬죠. 그래 답안에 가는 거 3번이시고 다음 그러고 4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아래 갑니다. 21번 다음 중 경제적 부가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경제적 부가가치 산식이거든요. 이거는 뭐 깜지 있으시면 깜지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앞에 공식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세후순 영업이익에 투하자본의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혹은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곱해가지고 빼주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게 경제적 부가가치거든요.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다음 아래 갑니다. 자 22번 자 다음 자료를 기초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산출하면 얼마일까요? 여기까지 풀고 잠깐 쉴게요. 자 그러면은 가중평균 자본비용 가중평균 차입이자부터 구해야 될 텐데 계산하시는 법은 타인자본비용에 곱하기 1 세율 다음에 곱하기 타인자본 나누기 총자본 플러스 자기자본 비용 다음에 곱하기 자기자본 나누기 총자본을 하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게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문제에서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먼저 내셔야 돼요. 그래서 타인자본비용이 지금 세후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세율은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바로 갈게요. 타인자본 비용 지금 쉽게 이자율이 지금 몇 퍼센트냐면 5%래요. 자, 그래서 5% 곱하기 타인자본 비용이죠. 그럼 타인자본 비용이 지금 안 나왔는데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은 하단에 보면 부채 비율이 있어요. 그 중에 부채가 타인자본이고요. 자본이 자기자본이거든요. 근데 그게 100%래요. 그러면은 100%가 나올 수 있도록 갖다가 부채 나누기 자본의 숫자를 그냥 갖다 낑기시면 돼요. 됐죠? 어떤 숫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00%는 숫자로 결과적으로 1이니까 부채 나누기 자본을 했을 때 1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1을 갖다 낄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타인자본 부채가 1 다음에 나누기 총자본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그래서 부채가 1 자본이 1이니까 총자본은 2.
괜찮으시죠? 자, 자기 자본 비용은 자 15% 곱하기 자기 자본은 1 나누기 총 자본은 2 하시면은요 0.05 곱하기 1 나누기 2 하셔서 나오는 금액이 0.025고요. M뿔 계산기 M뿔 쓰시면 좋아요. M뿔 다음에 계산기 초기 한번 해주고 그럼 M 사라지지 않죠? 0.15 곱하기 1 나누기 2 하셔서 나오는 게 0.075거든요. M뿔 다음에 MR 누르시면요 나오시는 게 0.1 즉 10%예요. 되셨죠? 그래서 요게 가중평균 자본비용. 자, 그러고 이제 나오시는 게 경제적 부가가치 계산할 때는 세후, 순, 영업이익에 마이너스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 해서 세후순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냐면 110억 마이너스 투하자본이 500억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10% 하시면은요 나오시는 게 60억이실 거예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게 3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끊고 잠깐 쉬었다가 23번서부터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